안녕하세요, 강세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강세는 오늘 준비 500원에 놀란 마음. 500원입니다. 500원. 물가 유감을 가지고 매번 오르는 가격 때문에 그 가격이 곤투에서 잽이 날려져 오듯이 매일 치니까 이걸로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잽처럼 머리를 칠 때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일상에서 일어나는 또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요새 세상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500원이 더 오른대요. 전에 올랐는데 얼마 안 됐거든요. 또 역가격이고 많이 쓰니까 일반 소비자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사용되다가 쓰다가 순간 기분이 찔렸다고 할까요? 멍하다고 할까요? 언짢아졌다고 할까요? 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물며 소비자분들께서 그 음식값이 500원 오르거나 1000원 오르면 얼마큼 당혹스럽겠어요. 이 먹고 사는 거세 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생필품에서 그 식료품에서 느껴지는 그 콩나물값 이야기, 두부 이야기 뭐 생각해보면 주부님들이 느끼는 또 우리 일반 요새는 다 주부같이 그 실제 구매를 다 하니까 실소비자들 느끼는 당혹감과 그 놀람은 이루말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콩국물 한 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름에 그걸 통해서 이제 콩국수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다 보니까 여름 것을 계산해 보면 그게 우리는 이제 한 병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 계량화된 숫자를 보기 때문에 충격이 한 번에 밀려오는 거죠. 잽이 오다가 어퍼컷이 오듯이 훅이 오듯이 하는 순간에 그 놀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내려가지 않으니까요, 앞으로요. 이런 것이 영등포 도매시장에 나가보면 식자재시장 가보면 그렇습니다. 자에 여러 가지 싣게 되잖아요. 사입을 할 때마다. 그러면 보통 한두 품목은 가격이 오릅니다. 어제 가격이 아니란 얘기죠. 뭐 3일 전에 가격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너무 크고 해서 늘 이렇게 불안정한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 식료품의 가격의 인상, 물가 인상이 마치 그 주식 시장의 그 현황판 같은 정도로 급변해 가고 있어요. 주식이 그런 것이었다면 우리 일반 필수품, 식료품의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았는데 불과 2-3년 코로나 이후 2-3년 동안 일어나는 일인데 많이 변동, 그 물가의 상승폭도 엄청 빠르고 또 기간도 짧아졌고 또 흐름이 되게 유동적인 상황에 왔기 때문에 실제 우리 국민 여러분의 생활이 녹록지하고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도매시장에서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보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 체감 물가의 상승의 부담은 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도매시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소매상인데 사실 소매상이 가장 어렵긴 합니다. 오른 도매 물가를 때문에 한번 내려앉고 또 소비자에게 그것을 부담시킬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경기가 너무 어렵고 상황이 여기서 비관적인데 소비도 잘 안 되고 있는 데다가 일반 그 음식물이든 일반 소비자 가격을 소매 가격을 올리면 정말 어렵습니다. 손님이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두 번의 피해를 보는 거죠. 손실을 보는 거죠. 인상된 가격을 또 최종 소비자들에게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샌드위치가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일반 소매상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자영업시장이 지금 다 혼돈과 혼란 그리고 이제 붕괴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자꾸 하잖아요. 뉴스에도 인건비는 비싸서 뭐 아주머니들 우리 주부님들도 이렇게 여성분들이 일하면 나가는 노임도 만만치 않고 또 이제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 휴무도 해야 되고 하는 근무 환경도 많이 복지적으로 개선돼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물값을 또 식대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손님이 안 오니까 이중고를 겪죠. 물론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간접병이 이제 전기, 수도 뭐 등등의 비용도 많이 이제 상승폭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그 소상공인이 겪는 이러한 문제는 가격의 문제, 물가 상승에 대한 가격의 책정의 문제가 되는데
주먹구기로 이렇게 할 수는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소비자 공급자의 거래 관계 예전에 참 단순했잖아요. 그 거래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다양한 고려 요소가 적었는데, 지금은 예전의 가격 결정 모델로는 그 가격을 만들어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산원가나 도매원가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소비자가 느끼는 것은 가격에 대한 민감도, 상품이나 음식 메뉴에 대한 가치, 또 그것에 대한 지불 요구가 있느냐 없느냐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소비자 인지하는 가치를 가지고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500원 올리든 또 1000원 올리든 고수하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소비자들은 인지하는 가치보다, 소비자가 인지하는 가치보다 가격보다 낮게 책정하면 기대 수익이 없으니까 매출이 이제 발생되지 않죠. 또 반대로 더 높게 책정하면은 소비자가 구매를 포기해버리죠. 주문을 포기하거나 매출 발생이 안 되니까. 이래서 또 전체적인 데미지 손실이 커진다,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요새는 지금 이제 가격의 어떤 결정을 소비하는 우리들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요소들, 예전에 고려했던 요소들에다가 소비자가 인지하는 이제 심적 가치를 적절히 고려하는 것이 이제 가격 결정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데, 이제는 심적 요인, 받아들임의 용인 상태, 수용의 상태를 어떻게 아느냐, 예견하느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 숙제이긴 합니다. 그걸 가지고 가격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주먹구기로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는 이제 가격 결정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소비자의 심리에 반영된 소비자의 지불 용의가 어느 가격대에 있을까를 놓고 가격의 범위 내에서 매출과 이익을 제대할 수 있는 가격 포인트를 찾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들의 어떤 전문적인 그 가격 결정 또 경영 기술의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이제 영세사용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통해서 기존 고객을 잃지 않는 방향 안에서 요새 그 물가 상승에 또 여러 가지 간접비의 상승을 고려해서 가격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격 결정 능력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반응 데이터, 무슨 축적되어 있는 시뮬레이션, 어떤 그 가상적인 어떤 데이터를 도출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바로 이제 국가의 개입,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정책의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려져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존의 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법의 하드적인 부분, 제일장 같으면 아키트를 만들고 매대를 수리해주고 그런 것들이 떠나서 이제는 소프트한 부분에서의 지원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실질적인 가게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고 또 적정 가격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 또 그런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손님과의 관계, 손님을 놓치지 않으면서 합리적 가격 결정해내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소상공인 애로점을 가지고 혁신적인 대안을 세워내고, 또 이 어려운 경기 환경과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은 고물가의 불안, 또 소비 패턴 급변한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소상공 시장진흥공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오늘상품권 운영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매출을 개별적으로 올리고 또 경영하는 데는 아주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지금부터는 이제 앞으로의 정부는 또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소상공 시장진흥공단을 확대 개편해서 더 세분화시킨 다음에 소상공인과 시장상인들이 맞닥뜨리는 경영 환경에 대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가격이든 또 홍보든 또 운영이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일에 대한 데이터 분석, 또 예측, 또 선제적인 대응과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생활 속에서 직접 이렇게 당사자로서 현장에 놓을 수 있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노하우의 부족한 부분을 소상공인진흥공 시장진흥공단이든 또 다른 소비자연구의 어떤 위원회든 어떤 조직들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직접 이제 실현하고 실천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삶에 성공적인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경영에 이롭고 또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 기법을 숙지시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다. 즉 소상공인 시장의 상인들의 그 경영 기법이 선진화되고 또 혁신을 통해서 예전에 주먹구구식인 방법으로 운영되지 않고 우리 대기업에서 또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전문적인 분석 기법을 통해서 적용하면서 앞으로 한눈한 이 소상공인의 앞날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물가를 통해서 또 소상공인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부와 국가가 또 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또 소비자가 되시는 국민들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시장에 오시고 또 영세사업장을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매출이 증대되면 약간의 손실이 있어도 그것을 매출 전체가 메꿔지기 때문에 살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많이 소상공인들의 일터 그리고 시장에도 방문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정덕이 있잖아요. 온라인으로만 쇼핑하지 마시고 이렇게 직접 와서 이렇게 사연자도 나눌 수 있는, 또 덕담도 나눌 수 있는 우리 삶의 정서적인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 한번 시장에 또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기꺼이 기분으로 맞이하며 여러분에게 환대하며 여러분과 함께 무엇인가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일이었습니다. 달맞이 꽃도 예쁘게 피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